김태현의 정치쇼. 목요일 2부 국회 청구보고 시간입니다.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안 나오고 부장도 모르고 데스크는 꿈도 못 꾸는 나만의 특급 정보를 우리 정치쇼 청취자분들께 털어놓는 시간. 양당 출입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SBS의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근데 첫 번째 소식이 뭐 이렇게 정보를 뭐 이렇게 뭐 그거 시간 없으셨겠네. 왜냐면 9시에 나온 속보라서. 예, 그죠? 몰랐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좀 이 얘기 돌지 않았어요? 이런 뭐 한다고 했어요. 오늘 그죠? 아니면 뭐 내일 네.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었고요. 네, 어제 그제부터. 예. 요걸 가지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당 왔다 갔다 한다는 좀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 거 같던데 일단 무슨 얘기냐?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사념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담은 국민통합 개헌을 비롯해서 국민통합 정치구조 개편안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요거죠. 오늘 9시 아침 9시 기자회견이에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사념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뭐 그것도 있고 네, 이거 개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개헌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고 네. 좀 더 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거는 네. 이제 다당제,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다당제를 보장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사실상 깨진 마당에 네. 뭔가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간 다당제,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다당제를 만들어야 된다.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 네. 여러 정치 세력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 내각을 꾸리는 그런 통합 정부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왔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 중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실제로 우리도 하겠다. 제도적 마련을 하겠다. 우리 180석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러브콜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정말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좀 네. 못하게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좀 민주당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뭐 그런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정무적인 판단이 훨씬 큰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실제로 될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제 월요일 날 네. 기사를 쓴 게 있는데요. 네. 공약 체크라고 우리나라 이제 내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을 비교한 기사를 썼었는데 그 끝에 핵심은 그겁니다. 87년 이후에 수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정치 개혁하겠다, 개헌하겠다, 4년 중임제 하겠다, 뭘 하겠다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다.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다. 이렇게 유권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이 정치구조 개혁이라는 거는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자들이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실제로 이걸 할지 거의 안 해왔다는 거죠. 아예 안 해왔다는 거죠. 역대로 과거를 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 이전에 올해 초에 86 그룹들 퇴진하자. 그리고 내가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시키는 거 제명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86 그룹 퇴진하자고 하는데 동참한 의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 제명안은 이미 본회의가 끝나서 대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땡겨가는 효과는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정무적 효과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 같다. 왜요? 안철수 대표가 이거 왜냐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있으면은 본인도 대통령 해볼 만하고 다당자 되면은 본인 독자 세력 구축하기 좋잖아요. 그럼 오늘 송영길 대표 발표 중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국무총리 국회 추천에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총리 인사대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뭐 국민내각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상 아마 그 안철수 후보 쪽을 보고 이 국무총리 권한을 엄청나게 강화를 하고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아예 법으로 박아서 보장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뭔가 안 후보 쪽에 내밀 수 있는 협상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가요? 야 저기 윤석열 후보가 뭐 책임 총리 얘기하는 것 같던데 야 총리 시킨 다음에 뭐 한 달, 한 두 달 있다가 경질되면 뭐하냐? 우리랑 하면은 법으로 보장해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 책임 총리도 87년 이래로 쭉 나왔고 헌법에 이미 보장된 명문화된 사실상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다 적혀 있는데 실제로 안 지켜졌고 대선을 지금 2주 앞두고 나온 이 발언을 안철수 후보가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음을 믿고 과연 민주당에 지지를 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 물 밑에서 과연 뭐 어떤 협상이 있는 거냐 제가 어제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사실상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자기가 아는 국민의당 뭐 실무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자들을 만나는 민주당 사람들은 많은데 그건 많은데 이게 과연 이게 뭐 누가 지시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건 명령이 있어서 하고 있거나 이런 건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이것만 던지고 안철수 후보자가 이걸 받던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말을 믿고 그럼 안철수 후보가 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런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민주당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디를 들어가요? 민주당 오늘 출입하러. 오늘요? 아니 당대표의 속보 기자회견은 우리 저 출입 기자가 워낙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걱정이 돼서. 국회 출입 2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놀랐던 거 2년 취재하면서 제일 놀랐던 게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진짜 정의당 뒤통수 때리는 거 보고 진짜 이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뒤통수를 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위성정당 절대 안 만들겠다. 그때 잘못했다라고 사과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 정치권에서 말 바꾸기가 정말 이제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다는 거를 그때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의당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재명 후보 편 1도 안 들어주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고 안철수 후보가 이미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상심을 했기 때문에 5년 전에 과연 요거 믿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후보나 후보 측근에서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구정 기자님 민주당 출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게 당 안에 그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우리가 안철수랑 왜 하냐 당 안에 그 저항들이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머릿수로 따지면 호주가 더 많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하긴 외부에서 어떤 세력이 들어온다는 거는 기존에 그 당에 있던 기득권 세력한테는 좀 싫은 거니까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뭐 송영길 대표의 정말 속내야 진이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게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후보 단일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안철수 후보 쪽을 이제 의식한 제스처를 명백하게 이제 한 게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오늘 아침으로 잡은 게 어제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 측하고 또 한바탕 했거든요. 아이고 거긴 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이제 봐봐라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을 타이밍으로 잡은 게 봐라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너희한테 막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뭐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등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린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의도도 좀 담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윤석 대표가 먼저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그냥 뭐 늘 하는 안철수 때리기 한번 또 했습니다. 늘 하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당 사람들 뭐 말 조심해라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 한마디로 배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겠다고 이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국민의당 인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완전히 발끈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어제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뭐 그 공개를 하시던가 뭐 그럼 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굉장히 볼멘 소리를 했고 어제 오후 2시 반에는 이제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그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 이준석 그 대표가 합당 및 지도부 참여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윤석열 후보 측근을 조심하라고 하더라. 막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제 그 이태규 본부장은 이게 이준석 대표가 뭐 국민의당에 배신자가 있다라고 한 것이 이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또 맞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뭐 역이관계, 뭐 맞이관계, 뭐 약간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이태규 본부장의 내용 중에 눈길을 끌었던 거는 2월 초에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 합당 제안을 받았다. 안철수 후보가
깔끔히 사퇴하고 이걸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 국민의당의 이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주광특위,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이다. 네. 이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2시 반에 사실은 이태기 의원도 보니까 이 비공개 얘기는 사실 정치권에서 비공개 얘기 공개 잘 안 하잖아요. 아마 아침에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 때문에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네. 가만히 있을 이준석 대표가 아니죠. 어제 또 기자회견했죠, 저녁에. 어제 윤석 대표가 그 경기 동북권하고 강원 쪽 이제 지원 유세 일정이 쭉 있었는데 네. 그 유세를 땡겨가지고 좀 빨리 끝내더니 그거 귀경을 해가지고 네. 6시에 또 기자회견 했습니다. 근데 뭐 6시에 한 기자회견 내용은 뭐 이제 기자들이 솔직히 내심 기대한 거는 또 어떤 자극적인 추가 폭로가 네. 추가로 더 나오지는 않느냐 이런 기대도 사실 없진 않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냥 이태규 본부장이 한 얘기를 사실관계는 대부분 이제 인정을 하면서 네. 그 뭐 내가 합당 얘기한 것도 맞고 네. 뭐 종로 같은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다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다만 그 취지가 뭐 이제 뭐 이게 어쨌든 합당을 하게 되면 이거는 대선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후보한테 뭐 미리 보고하거나 상의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진전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보고할 것도 없었다. 합당은 내 권한이니까 네, 후보 네, 단위라는 네, 네. 후보 권한이지만 이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태규 본부장의 이제 의도가 네. 이제 말하자면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이 내분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제 이태규 본부장은 이제 윤석 대표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럼 너도 네. 윤석 대표 당신도 한번 윤석열 후보한테 의심 한번 받아봐라. 약간 이런 취지로 던진 의도도 사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일단 의도는 안철수 후보 쪽을 오히려 이제 그 우대를 하려고 한 거다. 이준석 대표의 그 해명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대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이걸 굳이 그 후보하고 상의할 거는 없다. 이게 단일화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연말하고 연초까지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의 스톤 대전으로 그냥 시끌시끌하더니 1월 조용하더니 2월 달에 또 단일화 가지고 시끌시끌.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건 뭐 진짜 의도는 이준석 대표만 알겠지만 저의 진짜 궁금한 건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태규 본부장 만나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 얘기를 한 건 맞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합당하겠다. 뭐 그럼 지분도 주겠다. 뭐 종로 공천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왜 방송에서는 그렇게 계속 무슨 손바닥 사진 올리고 뭐 무슨 뭐 조롱하고 약간 이런 글을 올렸을까? 제가 어제 그 6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제가 갔었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저희 사람이 없어가지고 빨리 지금 야 아무나 가 해가지고 네. 손이 비어있던 제가 네. 갔는데 민주당 출입 기자가 국민의힘 참 뭐 기자회견. 기분 묘하더라고요. 네. 뭐 박정희 대통령이랑 뭐 저기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걸려 있는데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던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을 좀 애매하게 막 돌려서 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좀 관심 갖던 지점 중 하나가 왜 자꾸 그럼 조롱을 하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했던 의문 그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레알 크크 뭐 이런 글 올리고 네. 뭐 돌아가신 분이 무슨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무슨 유지가 있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부처님 손바닥 사진 있고. 굉장히 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고 진짜 이거 뭐 정치 이 세력 이렇게 국민의힘은 크고 국민의당은 작다고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을 제대로 안 하고 좀 돌려서 얘기하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단일화를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의 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대선 끝날 때까지 계속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곽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어제 이제 국민의힘도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의원들 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으니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서 빠이빠이예요? 아니면은 뭔가 오히려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오픈돼서 나왔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윤 후보가 나서서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근데 그 이태규 본부장이나 이준석 대표의 어제 그 이제 각자의 기자회견을 보면 그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이태규 본부장 회견 내용도 이제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오히려 알려서 단일화 이슈가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는 거를 다시 살린다. 약간 살리는 그러니까 이슈 자체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오갔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물론 이제 이태규 본부장한테 보고를 받았겠지만 어제 이제 윤석 대표의 추가적인 발언, 뭐 추가 회견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사실 키를 진 거는 이태규 본부장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이제 어제 국면 때문에 그 단일화 성사 가능성은 좀 더 낮아진 게 아니냐. 낮아졌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네요. 월요일이 아마 그거죠. 투표용지 인쇄 날이죠. 28일. 네네네. 28일이니까 뭐 단일화 하려면 뭐 28일 전에 해야 투표용지에 4번이 안 들어가든 2번이 안 들어가든 하겠죠. 뭐 3월 8일까지 해도 된다라고 물론 얘기하는 것 3월 같은데 8일 전에 되면 이제 거기다가 뭐 사퇴 요거 도장 찍는 거니까. 사태도 없죠. 뭐 그냥.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사전 그렇구나. 투표 그 전에 해야죠. 예. 3월 4일 정도 한 28일 지나도 한 5, 6일 시간이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아마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이 저녁에 정치 분야 법정 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때 앞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방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문제. 아까 이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 정치 개혁안을 가지고 온 게 내일 TV 토론의 주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사전 점령하려는 이슈를 그죠. 그런 효과도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슈는 뭐 이게 내일은 주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이제 반응을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유세 현장들 보시잖아요. 직접 가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보도를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유세 현장의 결정적 10초 요거만 또 한번 이번 주 뽑아볼까요? 두 분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인 장면은 뭐라고 보세요? 어제는 뭐 충청의 사위 누구는 사드 같은 거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거죠. 나는 보일러나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경제 발전, 균형 발전 이런 거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한 게 좀 눈에 띄었고 그 전날 사실 요즘 이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면 뭐 촛불만 들어도 깜빵에 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던데 너무 과장을 해도 좀 심하게 과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정치 적폐청산 그 발언을 좀 비판한 거죠. 뭐 정치 보복을 할 거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인 10초는 뭐로 뽑으셨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요일이 그래서 그런지 2주째 같은 주제를 하게 됐는데 어제도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이게 그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있는데 여기에 그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간 게 어제 윤 후보가 간 게 처음이거든요. 일단 간 거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받았고.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간 건 처음이고요. 아니 이재명 대전 후보가 한번 보수정당. 보수정당이 그때 아마 김무성 대표가 한 번 갔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당 대표나 당권 주자 말고 대선 후보가 간 거는 이번이 확실히 처음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이도 가기 전에 목포에서 유세를 했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저와 국민의힘이 그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김대중 정신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희상 전 의장이 고 기자, 윤석열 후보 하이도 방문을 맹비난했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DJ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자기가 그 정신을 읽겠다고 한다? 도저히 민주당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한 거죠. 윤석열 후보가. 특히나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적폐청산하겠다 대통령이 되면 뭔가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담았다고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권의 이 핍박을 받고 거의 뭐 납치도 당하고 뭐 살해당할 위기까지 처했으면서도 대통령이 될 때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 뭐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 8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뭐 적폐청산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져다 한다? 이건 참칭이라고 보고 있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문희상 의장이나 민주당이 좀 격앙된 부분이 바로 전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몽상과 좌파 혁명 이론에 빠져 있다. 뭐 그다음에 또 생각이 평양이랑 똑같다. 북한 노동신문 당 기간지에 나오는 것 같은 얘기를 한다. 목포에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어제 충남 홍성, 홍성에서? 그다음에 보령 이런 데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그제. 그 어제 이제 문희상 의장이 입장을 냈는데 그 바로 전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놓고 이제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보기에는 아니 저런 말 이제 뭐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만들려고 한다, 뭐 생각이 북한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 때문에 DJ가 상당히 고초를 겪었는데 그 같은 입으로 이제 DJ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마 어불성설이다. 아마 문 의장은 좀 그래서 좀 더 격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 오늘 일정 좀 정리해 보죠. 먼저 이재명 후보는요. 네, 이재명 후보도 뭐 계속 오늘 충청도에서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충청도 충주 쪽에서 좀 유세를 하다가 예. 그리고 강원도 원주로 넘어가서 유세를 하고요. 네. 그게 좀 오후 1시쯤에 다 끝나더라고요. 네. 2시쯤 끝날 텐데 내일 있을 TV 토론을 오후부터 쭉 준비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윤석열 후보도 아마 그것 때문인지 예. 좀 오늘은 이제 수도권에 머무는 일정인데요. 11시 반에 그 전직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요거 국회에서 하는 행사 참여하고 오후에 수원 한 군데 유세를 네. 합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 일정 어떻게 됩니까? 안철수 후보요. 네. 아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없는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네. 심상정 후보는 오늘 구로공단,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뭐 유세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도 물론이겠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5 일정이 없다. 이게 내일 TV 토론 준비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는 저희가 뭐 며칠 뒤면 나오겠죠. 그 정치는 결과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게 그죠? 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가요?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거. 그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국회 정보보고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곽지용 기자,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